안녕하세요.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홈페이지나 저 유튜브 댓글 통해서 많이 여쭤보시는 게 MTA에 관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세요.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통증이 있는데 신경치료를 하지 않고 MTA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서 질문들이 좀 많이 있으셔서 제가 어떤 경우에 MTA를 쓸 수 있고 또 어떤 케이스에서는 신경치료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료를 할 때 MTA를 쓰는 경우는 거의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충치가 있어서 충치를 제거하다가 치아 속에 치수강이 있잖아요. 치아 속에 비어있는 부분, 그 부분이 노출이 됐는데 피가 나요. 사진으로 보면 이제 이분이 여기가 예전에 뭘로 이렇게 떼어놨었는데 속에 통증도 있고 충치가 좀 진행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보니까 충치가 있어서 일단 기존에 떼온 걸 제거하고 충치를 제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떼었던 재료를 제거하고 난 모습인데 겉에서는 잘 몰랐는데 파고 보니까 속에 이렇게 까맣게 충치가 진행된 것들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물러져 있고 충치에 의해서 변해진 그 충치들을 깨끗이 제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충치를 이제 다 제거를 한 모습인데요. 이 각도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각도를 바꿔서 보니까 안쪽에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빨갛게 노출이 된 게 보이시죠? 이 부분이 충치가 깊어서 실은 여기도 조금 노출이 됐는데 속에 치수강 부위가 구강 내로 노출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범위가 크면 이거를 막기 위한 재료가 애매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신경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MTA란 재료를 이용해서 이 노출된 부위를 틀어 막고 여기를 다시 막고 떼우는 치료로 인내이로 치료를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에 주로 MTA가 사용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충치가 깊어서 충치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치수가 노출됐어요. 근데 노출된 치수에서 보니까 아니 그냥 비교적 깨끗한 모습이고 크게 막 출혈이 심하거나 염증 소견이 있지 않아요. 염증 소견이 없을 때 이 경우에 이제 저희가 MTA를 이용해서 노출된 치수강을 막고 신경치료를 하고 크라운을 해야 될 치료를 인레이나 혹은 레진 같은 치료로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시술을 하면서 MTA를 수복용 재료로 쓸 때의 적응증입니다. 적응증이란 말은 우리가 치료를 할 때 이 재료가 적용이 될 수 있는 케이스 이런 것들이 이제 적응증이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MTA는 이런 경우에 사용되는 재료이고요. 반대로 이 치아처럼 치아에 크랙이 있습니다. 사진에선 보이지 않으시지만 이렇게 이제 치아가 가로로 금이 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크랙이 있는 치아 같은 경우는 치아가 쪼개지는 걸 잡아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크라운 치료가 필요합니다. 근데 크라운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제 신경 치료를 할지 말지는 예전에 이제 크랙에 대한 동영상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크랙 라인을 통해서 금을 통해서 균이 아마 스며들었을 텐데 이 크랙이 얼마나 오랫동안 진행된 크랙인지 또 균이 과연 치수강까지 치수강에 도달해서 치수강에 감염을 일으켰는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제 신경치료를 할지 말지 판단을 해요. 근데 금이 가 있는 상태에서 치수강에 감염이 있고 염증이 진행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상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먼저 크랙이 있는 경우에 임시치아를 넣고 좀 지켜보는 거죠. 1 내지 2주 정도. 임시치아를 넣어서 임시치아 자체가 치아를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을 때 아프다든지 찬거나 뜨거운 거에 너무 불편하든지 이런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이때는 치수강에 감염이 되었구나라고 미루어 짐작을 하고 신경치료를 한 후에 이제 크라운을 씌우게 되는 거고 임시치아를 넣었는데 씹을 때 아픈 것도 없고 찬거나 뜨거운 온도에도 반응이 없고 그렇다면 치수는 아직까지는 깨끗하구나 라고 역시 미루어 짐작을 하고 신경치료는 하지 않고 크라운을 씌우게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치수강에 과연 균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눈으로 볼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기술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상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크랙이 있는 경우에 질문이 이제 그런 질문들이 있어서 이 크랙 치아를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크랙이 있는데 크랙이 있다라고 치과에서 하는데 신경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 MTA를 이용하면 신경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고 뭐 MTA를 이용해서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 적용이 되냐? 이런 경우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씹는 면 쪽을 삭제한 모습인데 씹는 면을 삭제하고 난 다음에 보시면 크랙 라인이 더 잘 보이세요. 보시면 여기 이와 같이 크랙이 쭉 이렇게 가 있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있고, 그래서 가로로 쭉 금이 가 있는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MTA란 재료는 치아 면을 막아 놓는 재료고, 이런 것처럼 노출된 치수를 이와 같이 이런 회색 재료를 꽉 막아 놓고 열 채워 놓은 다음에 때우는 치료로 진행을 하게 되는, 이럴 때 쓰는 재료인데, 이런 케이스에서 MTA를 어떻게 넣을 수는 없거든요. 크랙이 있는 치아에서는. 그래서 크랙이 있는 치아를 MTA를 이용해서 신경치료를 피할 수 있다. 이거는 true or false로 한다면 false입니다. 맞지 않는 얘기고요. 제가 MTA에 관한 동영상을 올렸을 때 MTA란 재료를 쓰면 모든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 케이스에서 신경치료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당연히 기대는 가질 수가 있으실 텐데, 실제로 MTA는 충치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치수를 틀어막는 재료이지 크랙이 있거나, 또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치아를 씌웠는데 임시치아를 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임시치아가 아니고 최종치아가 있는데 최종치아를 임시로 붙였어요. 임시 합착을 하고 쓰다 보니까 좀 불편한 게 있는지 괜찮은지 이거를 다시 빼려고 하는데 탁탁탁 치다 보니까 이게 치아에 충격이 가서 통증이 오셨나 봐요. 그래서 치과에서 이제 신경치료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이 치아는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경우에 이거를 MTA를 이용해서 신경치료를 안 하고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문의를 주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도 치아에 충격을 가한다. 그러면 치아에 충격을 가하게 되면 치아가 이렇게 있잖아요. 치아 속에 이런 식으로 비어 있어서 치수강이라고 부르는데, 이 안에도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신경들이 존재하고요. 치아가 뼈 안에 묻혀 있는데 뼈하고 뿌리 사이에는 얇은 치주인대라는 얇은 막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여기도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신경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탁탁탁 치아를 치면 우리가 탁탁 울리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 감각은 뿌리 주변의 치주인대에서부터 비롯되는 그 감각 신경들이 작용을 해서 느끼는 거고, 치아에 과한 힘이 가해졌어요. 씹을 때 막 시큰하고 아프고 이런 경우가 있다면 거의 열의 9은 이 치주인대 쪽에 있는 신경이 눌려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감각이 느껴지고 통증이 오게 되는 건데, MTA란 재료는 이제 치아 속에 있는 치수강 내부에 있는 신경에 대해서, 그 조직에 대해서 그걸 막고 보호하는 치료이지, 이 치주인대 쪽에 있는 감각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치주인대에 의한 감각이 심해지고 또 치아 속에도 염증이 심해졌다라고 하면 그때는 신경치료를 해야 합니다. MTA도 만약에 치수강에 염증균이 들어가서 이미 염증이 진행된 상황이라면 그때는 신경치료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신경치료를 꼭 해야 되는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막연히 이제 인터넷에 신경치료는 하면 안 되는 치료, 마치 이런 식으로 인식이 돼서 어떻게든 신경치료는 안 하고 나는 MTA를 써서 하고 싶어라고, 그런 바람들은 제가 이해는 하지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MTA를 쓸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이고, 이미 염증이 진행되고 균이 감염이 있어서 치수강에 염증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 안에 염증이 있으면 염증을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올바른 치료고, 신경치료는 해서는 안 되는 치료가 아니라 치수강에 염증이 있을 때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치료가 바로 신경치료이고요. 그리고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 케이스인데 MTA를 이용해서 그걸 피할 수 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MTA와 신경치료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들이 드시는 것 같아서 이제 오늘 이런 동영상을 준비를 해봤고요. 저도 인터넷에서 보면 답답해요. 왜 신경치료가 해서는 안 되는 치료로 인식이 되고, 왜 신경치료를 하면 치아가 죽고 마른 고목처럼 말라 비틀어지고 10년을 못 쓰고 망가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거짓입니다. 신경치료에 대해서 정말 많은 오해들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학생 때 들었던 기억이 나요. 미국에서 1900년대를 거쳐서 이제 2000년대까지 시간이 흐르잖아요. 이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전에는 그 치아가 썩게 되면 그냥 무조건 발치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치수강까지 만약에 염증이 진행된 경우에. 그래서 이걸 발치를 피해 보려고 그때부터 보존적으로 치아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근관치료도 많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고, 신경치료의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빼게 되는 치아를 살리게 되는 경우가 비약적으로 늘어났어요. 신경치료는 대학병원에 가시면 보존과라고,
보존과 그 말 그대로 보면은 뭔가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과로 인식이 되잖아요. 이 보존과에서 주로 메인으로 배우는 게 바로 신경치료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글자 그대로 치아를 보존하고 치아를 유지하고 치아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노력이 이 신경치료 근관치료인 거고, 신경치료가 잘 이루어진다면 그 치아의 수명은 10년이 아니고 이제 더 오래 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경치료에 이르기까지 치아가 많이 상했을 거잖아요. 치아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치아는 진짜 치수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까지 이렇게 치수강에 충치가 진행돼서 염증이 진행돼서 신경치료를 하게 된 케이스도 있을 텐데, 이런 경우면은 치아가 이만큼만 없으니까 충분히 신경치료를 하고 치아를 잘 씌워서 더 오래 쓸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어떤 치아는 이미 치아가 이만큼 다 상했어요. 이 상태에서 신경치료를 하고 만약에 크라운을 씌운다라고 하면 출발점이 다르니까 당연히 예후도 달라질 거잖아요. 신경치료라는 거는 분명히 치아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노력, 그리고 그 신경치료라는 치료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치료고, 제가 전에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임플란트를 심는 것보다 신경치료를 원칙대로 정성껏 오래 쓸 수 있게 잘 해나가는 게 훨씬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그 신경치료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치아를 보존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경우에 꼭 해야 되고 잘 받아서 오래 써야 되겠구나 라는 마인드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서울 S치과 최승원이었습니다.